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가장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번 제목을 신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화폐개혁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조금 거창합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화폐개혁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만 원권과 만 원권, 고액권의 지폐를 없애자는 겁니다. 고액권 5만 원권과 만 원권의 지폐를 없애면 사람들은 그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전부 은행에 자기 계좌에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하게 많은 5만 원권 지폐가 장롱 속이나 아니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또는 은행 대여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동시에 유통을 금지시키게 되면 그 돈들이 전부 은행으로 들어올 겁니다. 은행으로 들어오고 은행은 이자율을 낮춰주면, 즉 이자를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면 은행의 돈을 예금하는 사람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돈은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소비하거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나 투자로 이루어지고 많은 세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증세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세율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세수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스웨덴에서는 고액권을 없앴고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고액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폐 자체를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5월 2일자인데요. 제목은 장롱 속 뭉칫돈 68조 원 돌파했다. 이것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놨습니다. 컴퓨터 화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롱 속 뭉칫돈 68조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이 기사에 보면 대전에 살고 있는 유명 음식점 주인 N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금 5만 원권 지폐죠. 1만 6천 장, 금액으로는 8억 4,500만 원을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5만 원권을 자기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또 기사에는 통계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요. 5만 원권 총 발행액이 135조 3,321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만 원권을 발행한 총 액수가. 그리고 5만 원권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금액이 59조이고요. 그러면 시중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5만 원권은 75조 7,751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5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장롱에 있거나 땅속에 묻혀 있거나 은행에 대여금고에 있다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금고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제일 잘 팔리는 회사가 선일금고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대형금고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5%나 잘 팔리고요. 더구나 갈수록 용량이 커다란 금고일수록 잘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5만 원권들이 금고 속에 들어가 있어서 유통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
오래된 경제 그 위기를 겪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예, 여기서 그 인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도는 이 작년에 11월입니다. 11월 초에 아마 10일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도 모디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도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고액권의 유통을 0시, 그러니까 내일 아침 0시부터 고액권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인도 사람들은 아마 밤 사이에 뭐 술집도 붐볐고요.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뭐 가구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가지고 있던 고액권을 써버려야 되니까요. 인도는 아주 과감하게 고액권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스러웠죠. 막 여기저기서 뭐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거 봐라. 화폐 개혁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못 돌아가잖아. 그래서 화폐 개혁을 잘 못했어, 인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고액권을 금지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28일자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 28일 아침에 KBS가 특파원 리포트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특파원 리포트를 통해서 인도의 경제를 리포트했습니다. 화폐 개혁 그 이후 현금이 사라지는 인도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KBS의 특파원 리포트의 첫 화면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KBS의 보도 내용입니다. 인도 거래의 86% 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화폐 개혁 이후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금 유통이 어려워지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페이티엠이라는 전자 지갑이 생겼다. 페이티엠입니다. 이 페이티엠이 생기고 나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페이티엠 때문에 매출이 20% 올랐다. 이렇게 KBS 특파원이 인도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기사인데요. 4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인도 화폐 개혁 뜻밖의 효과, 현금은 물론 카드 없는 사회로 넘어가나는 겁니다. 여기서 좀 깊이 있는 해설이 필요한데요. 인도 대통령이 고액권의 화폐를 금지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크레딧 카드가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속으로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도표를 보면 희한하게도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이상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상하다. 고액권을 금지시키면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을까? 대신 무엇이 늘어나냐면 모바일 지갑, 아까 KBS 특파원이 보도했던 페이티엠이라고 하는 모바일 지갑, 즉 전자화폐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지갑, 즉 화폐가 사용이 늘어나니까 인도의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고요? 그 다음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 뉴스 4월 25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이요. 전 세계 글로벌 펀드가 부진하다. 그 가운데에서 홀로 인도 펀드가 펄펄 날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펀드 평가사인 FN 가이드가 25일 날 발표했는데요. 인도 펀드의 수익률은 16.6%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다른 국가의 펀드 수익률은 4.75%다. 4.75%와 16.3%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4배 정도 인도 경제가 잘 나간다는 것이죠. 지난 1년간 인도 펀드 수익률은 21.5%였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수익률도 9.44%다.
이것만 보면 인도 경제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경제가 왜 잘 나가는가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정부가 고액권의 유통을 금지했는데 그때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그 혼란을 극복했고 위조 지폐가 사라졌다. 왜? 지폐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의 화폐 개혁이 부패 척결로 인한 시장 투명성이 강화됐고 세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인도를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봤다. 그리고 운 좋게도 트럼프의 당선이 인도의 원자재의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제가 감히 우리나라 정부,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감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통령이 긴급 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일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5만 원권과 만 원권의 유통을 금지시키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소비나 투자에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잘 돌아갈 겁니다. 인도에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미 스웨덴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증명이 됐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나 미국의 옛날 재무장관이나 재무처관들도 100달러짜리 지폐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없애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때, 즉 1,000원을 1환이나 10환으로 이렇게 명목 가치를 낮출 때 아예 고액권을 만들지 않거나 지폐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거래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현금을 없애면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보다는 국가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화폐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히 개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그 화폐 개혁에 목을 매는 거야? 예. 목을 맨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화폐를 개혁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